이른 새벽의 고요함이 황룡그룹, 김민준 총재의 호화로운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서늘한 대리석 바닥 위로 퍼지는 침묵은 마치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막처럼 이지혜의 존재를 짓눌렀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완벽함은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위압감을 풍겼다. 거대한 샹들리에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혜는 남편 민준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깊은 한숨이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지혜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자라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성품을 지닌 여성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밝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치장 없이도 충분히 빛났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김민준 총재에게 있어 그리고 그의 부유하고 위선적인 사회에서 그녀의 배경은 언제나 지워야 할 흔적이었다. 민준은 명문가 출신으로 황룡그룹을 이끄는 젊은 총재였으며 그의 삶은 완벽한 계획과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의 결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비즈니스 동맹을 위해 지혜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했지만 그녀의 소박한 뿌리를 진심으로 존중하지는 않았다. 매일 아침 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무심한 행동은 지혜의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렸다. 그는 지혜가 준비한 식사를 거의 거들떠보지 않았고 그녀가 건네는 작은 대화조차 성가시다는 듯 피하기 일쑤였다. 민준의 어머니와 여동생 또한 지혜를 촌뜨기라며 노골적으로 경멸했다. 그런 촌스러운 감각으로 황룡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니. 민준의 어머니는 종종 지혜의 옷차림이나 말씨를 지적하며 비아냥거렸다. 지혜는 그럴 때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그들의 경멸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었다. 민주는 지혜의 이러한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지혜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그녀의 소박함을 촌스러움으로 치부했다. 지혜 씨, 당신의 그런 태도가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야. 좀 더 당당해져야지. 그는 형식적인 조언을 건네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그녀의 촌스러운 배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혜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능력과 지혜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자신의 완벽한 삶에 방해가 되는 촌스러운 아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황룡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서울 최고의 호텔에서 열린 이 파티는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혜는 민준이 특별히 골라준 고가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그녀의 몸에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옆에 섰다. 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황룡그룹의 임원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지혜는 그런 민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그의 화려함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결여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민준의 절친한 친구이자 황룡그룹의 경쟁사 사장인 이재훈이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재훈은 지혜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지만 민준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민준아 파티가 정말 근사하네. 그리고 지혜 씨는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재훈의 칭찬에 지혜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재훈아 농담도. 지혜 씨는 원래 예의 바르고 착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럽지 않나. 저번에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직접 만든 떡을 가져왔는데
모두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우리 회사 사람들은 그런 순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거든. 민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민준의 말을 듣고 킥킥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지혜의 심장을 찔렀다. 지혜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 그녀의 진심이 모두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신을 모욕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억지로 참아냈지만 가슴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게 새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지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났다. 민주는 지혜가 사라졌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겨우 그 정도 말에 또 삐진 건가 역시 촌뜨기 감성은 어쩔 수가 없군. 그는 파티의 분위기를 망친 지혜에게 오히려 화를 냈다. 그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기는 커야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녀의 고통을 전혀 보지 못하게 했다. 지혜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저택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공허했다. 화려한 드레스는 더 이상 그녀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조롱하는 가면일 뿐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혜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텅 빈 감옥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단호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창백한 새벽 공기가 김민준 총재의 서재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지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의 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응시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룬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 이상 좌절이나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지난밤 파티에서의 모멸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불씨를 거대한 불길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자에 대한 강한 자각이자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다. 민주는 서류를 훑어보며 지혜의 단호한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눈물과 애원이었다. 혹은 보상금을 더 요구하며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혜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그의 오만함을 찔렀다. 당신이 원한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요. 민주는 마치 대단한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제안에 감동하거나 혹은 겁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순간 당황했다. 이지혜는 그가 알던 촌스럽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처음 보는 단호함을 읽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곧 그 감정을 지워버렸다. 좋아요. 원하는 대로 하죠. 어차피 이 결혼은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는 펜을 들어 서류에 무심하게 서명했다. 그의 이름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서류 위에 찍혔다. 지혜는 그의 서명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의 영혼을 옥죄던
족쇄를 끊어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혼 서류가 완성되자 민준의 얼굴에는 드디어 안도감과 함께 희미한 승리감이 떠올랐다. 그는 드디어 촌스러운 아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필요한 건 모두 가져가세요. 재산 분할은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죠.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저는 제 것으로 충분해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민주는 다시 한번 당황했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배려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묘한 자존심의 상처를 느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조용히 짐을 쌌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은 그대로 옷장에 남겨두었다. 그녀가 챙긴 것은 단출한 옷가지와 그녀가 시골에서 가져온 작은 앨범 한 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그림 도구들이 전부였다. 그 그림 도구들은 그녀가 꿈꾸던 미술가의 삶을 상징하고 있었다. 민준과의 결혼 이후 그녀는 붓을 잡는 대신 매일 저택의 일들을 돌보고 그의 가족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만 매달려 왔다. 이제 그 붓들은 다시 그녀의 손으로 돌아왔다. 커다란 저택의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당당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차가운 공기마저도 그녀에게는 신선한 자유의 공기였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다. 그녀의 목적지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곳이었다. 지혜는 서울에서 몇 시간 떨어진 인적이 드문 작은 항구 도시에 정착했다. 그곳의 작은 원룸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을 되찾았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다시 붓을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고 색을 칠하는 것조차 어색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창조적인 열정은 이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캔버스 위에 꽃을 피워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고향의 풍경 맑은 시냇물 푸른 들판, 그리고 그녀의 소박하지만 진실했던 꿈들을 담고 있었다. 한편 민준의 삶은 지혜가 떠난 후 겉으로 보기에 더 완벽해진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촌스러운 아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이상형과 파티를 즐기고 자유롭게 비즈니스 관계를 맺었다. 사람들은 그를 자유를 되찾은 성공한 총재라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민주는 점차 텅 빈 집과 가식적인 관계들 속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예전 지혜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던 순간들을 불현듯 떠올렸다. 그는 그것을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의 제 어머니는 지혜가 떠난 것을 통쾌하게 생각했다. 민준아, 잘했어. 그런 애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았어. 이제야 제대로 된 짝을 찾아야지. 그녀는 민준에게 새로운 정략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어머니의 말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끔씩 지혜의 조용하고 단호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지만 그 궁금증을 자존심 때문에 애써 외면했다.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그가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혜는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한 지역 화가의 도움으로 작은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을 보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꼈다. 지혜의 이름은 작은 항구 도시를 넘어 점차 미술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지혜의 한 명의 화가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이 아닌 그녀의 재능과 내면의 성숙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하게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고요했던 항구 도시의 작은 갤러리, 푸른 파도는 예상치 못한 인파로 북적였다. 이지혜의 첫 개인전이 열린 날이었다. 벽에 걸린 캔버스에는 지혜의 그림들이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화려한 색채나 난해한 기교 대신 소박하지만 진실된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골의 정겨운 풍경 아침, 이슬이 맺힌 들꽃, 따뜻한 햇살 아래 빛나는 항구의 모습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작가 이지혜의 순수한 영혼과 따뜻한 시선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고 수줍어했을 지혜는 이제 능숙하게 방문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과 당당함은 그녀를 한층 더 우아하게 만들었다. 비싼 드레스나 화려한 보석은 없었지만 흰색 리넨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재벌가의 사모님보다도 빛났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치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내면의 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갤러리의 관장이자 지혜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화가 정현우는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혜의 그림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예술의 순수함을 발견했다. 그는 지혜가 민준의 아내였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재능과 성품만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지지했다. 지혜 씨, 당신의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이대로만 계속 나아가면 돼요. 현우의 진심 어린 격려에 지혜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 김민준 총재는 일상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경제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완벽하고 냉철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잡담을 나누던 중 미술계 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요즘 미술계에서 이지혜라는 신인 작가가 화제라더군요. 그림이 아주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한 임원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지혜라고요. 흔한 이름이로군. 그는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묘한 불쾌감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며칠 후 민준은 경제지에 실린 문화면 기사를 읽게 되었다. 작은 칼럼이었지만 미술계에 떠오르는 샛별 화가 이지혜라는 제목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기사에는 그녀의 그림 사진과 함께 그녀에 대한 짧은 소개가 실려 있었다. 소박한 아름다움과 진실된 감성으로 주목받는 신인 작가 이지혜.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한눈에 그게 지혜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파티에서 그가 뱉었던 조롱 섞인 말들이 되살아났다. 촌스러운 감각, 순박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스스로가 얼마나 오만한 바보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촌스러운 배경만을 탓하며 그녀를 깎아내리기 바빴다. 이제 그녀는 그가 지배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성공을 이루고 있었다. 민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지혜의 성공을 부정하고 싶었다. 어쩌다 운이 좋았겠지. 아마 촌스러운 그림이나 그릴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히 지혜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그녀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확인 절차였다. 비서실장이 건넨 보고서에는 지혜의 그림들이 놀라운 속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그녀의 개인전이 미술계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그림들이 그의 회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유명 갤러리에서도 높은 가격에 전시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민주는 보고서를 든 손을 떨었다. 그는 그녀를 촌뜨기라고 비웃었지만 그녀는 그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고 훨씬 더 품격 있는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고 있었다. 민주는 그제서야 지혜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단순히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의 내면에, 그녀의 재능에, 그리고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쳤는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지혜의 성공은 그에게 단순한 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행한 모든 오만함과 무시가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깨닫게 하는 거대한 거울이었다. 김민준 총재의 삶은 지혜가 떠난 이후 겉으로는 변함없이 화려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지혜의 이름은 이제 그의 오만함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녀가 미술계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불리며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은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은 유명 갤러리의 전면에 걸렸고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은 여러 잡지의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민주는 지혜의 사진이 실린 잡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이전에 불안하고 위축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에는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깊이와 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촌스럽다며 비웃었던 그 소박한 옷차림과 단아한 머리 스타일이 이제는 그녀만의 고유한 매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단지 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한 내면과 오랫동안 억눌렸던 재능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결과였다. 민주는 그녀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날카롭게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그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황룡그룹의 몇몇 중요한 계약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그의 독단적인 결정은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경쟁사 이재훈 사장은 민준의 이러한 불안정함을 눈치채고 있었다. 민준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재훈의 걱정 섞인 질문에 민준은 그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재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혜의 그림 전시회에 직접 방문해 그녀를 응원한 사람이었고 지혜의 재능과 인품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견딜 수 없게 된 민주는 마침내 지혜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대신 그녀의 전시회를 주최했던 갤러리월 관장인 정현우에게 연락해 지혜의 근황을 물었다. 그는 지혜에게 사과하고 싶었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현우는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김민준 총재님, 이지혜 작가님은 이제 총재님의 아내가 아닙니다. 총재님께서 그녀에게 행했던 무례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한들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지혜를 존경하고 보호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지혜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직접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혜가 작업하는 작은 항구 도시의 갤러리를 찾아갔다. 갤러리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벽에 걸린 지혜의 그림들을 보고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그 그림들 속에는 그와 함께했던 텅 빈 저택의 모습은 없었고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 그는 갤러리 안에서 지혜와 정현우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지혜는 현우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예전 그와 함께 있을 때의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미소였다. 현우는 따뜻한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는 지혜의 행복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녀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조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민주는 지혜에게 다가가려다 멈췄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그가 지혜에게 준 상처가 너무 깊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기에는 그녀의 삶이 너무나 완벽하게 새로워졌다. 그녀는 이제 그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의 후회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거대한 벌이 되어 돌아왔다. 민주는 갤러리 문을 조용히 닫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지혜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지혜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촌뜨기, 촌스러운 감각, 내 체면을 구겼다. 그 말들은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며 그를 괴롭혔다. 그가 떠나온 텅 빈 저택과 그가 마주해야 할 불안정한 황룡그룹의 미래,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지혜의 진실된 아름다움. 모든 것이 그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였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잃게 될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다. 서울 시내의 가장 화려한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 이지의 특별 초대전이 열리고 있었다. 전시는 미술계는 물론 언론과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였다. 갤러리 안은 명품 옷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벽에 걸린 그림들, 그리고 그 그림들의 주인공인 이지혜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예전에 화려하고 불편했던 드레스 대신 우아하면서도 편안한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나 슬픔이 없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이곳에 김민준 총재가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초대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황룡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몰래 전시회에 참석했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 지혜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현우 화가와 함께 서서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현우는 지혜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모습은 누가 비와도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민준의 가슴 속에는 질투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순간이 아니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았다. 민주는 지혜에게로 성큼 다가갔다. 지혜 씨?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차분하고 무덤덤했다. 민주는 지혜의 앞에 서서 주저하는 듯 보였다. 축하해요. 정말 놀랍군요. 당신의 그림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는 서툰 칭찬을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그림이 아닌 지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김민준 총재님. 지혜는 차가운 경어를 사용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민준과의 관계가 이미 과거일이 되어버렸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민준은 심장이 덜컹거리는 것을 느꼈다. 지혜 씨나 그동안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 행동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을 촌뜨기라 비웃었던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지혜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을 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가치가 무엇인지는 당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과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민주는 그제야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에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때 한 기자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김민준 총재님, 이지혜 작가님과 혹시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가요? 두 분의 만남이 미술계와 재계에 큰 화제네요. 기자의 질문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혜는 담담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와 김민준 총재님은 과거에는 잠시 인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사이입니다. 그녀의 현명하고 단호한 대답은 기자들의 펜을 빠르게 움직이게 했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지혜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을 느꼈다. 촌스러운 감각으로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비웃었던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잃은 뒤에야 모든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남자일 뿐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비참하게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그의 뒤로 지혜의 행복한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빛나고 그녀의 그림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공허함과 후회로 가득 찼다. 황룡그룹의 총재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그의 나약함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영원히 혼자 남겨두었다. 몇 년 후 이지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명 화가가 되었다. 그녀는 정현우와 함께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더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김민주는 여전히 황룡그룹의 총재였지만 그의 삶은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밤마다 지혜의 그림이 실린 잡지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끊임없이 되새겼다. 그는 지혜의 그림 속에서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아름다움이
자신 때문에 영원히 멀어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후회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그림자처럼 남았다.